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이예필 전문가입니다. 자, 날씨가 굉장히 좀 많이 쌀쌀해졌어요. 저도 약간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머리도 좀 띵하고 그런데요. 시청자님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시장도 굉장히 좀 감질나게 움직이고 있죠. 야, 요 선만 좀 뚫어주면 어떻게 좀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 마지막 그 선을 좀 못 뚫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인데, 자, 일단 뭐 오늘도 하나하나 차분하게 살펴보고 전략까지 수립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뭐 지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강보합 정도로 마감됐죠. 약 0.27%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뭐 거래대금은 3조 7천억 정도 거래가 되면서 좀 거래대금은 그렇게 시원하게 늘어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뭐 대형주 위주의 저 코스피 200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0.26% 정도 올라오면서 뭐 코스피 지수나 코스피 200 지수나 별 차이 없이 그렇게 마감됐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더 약했죠. 자, 뭐 0.05포인트, 뭐 프로테이지로는 0.01%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고요. 자, 오늘 시장 그쵸, 뭐 옵션 쪽, 뭐 이런 쪽도 조금 살펴보다 보면, 자, 뭐 약간 좀 오르긴 올랐는데요. 보시면 콜옵션 쪽은 등가격 기준인데요. 콜옵션 쪽은 오른쪽은 등가격 기준 뭐 한 13% 정도 올라왔는데, 풋옵션 쪽 빠지는 쪽은 한 20%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옵션 프리미엄을 빼는 그런 시장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뭐 종목별로는 지금 요 마무리된 거 요것만 보면 조금 나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드는데 장중보다는 조금 못해졌어요. 자, 코스피 457개 종목이 상승하고 342개 종목이 하락했는데 뭐 장중에는 상승 종목 수가 좀 더 많은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였어요. 뭐 715개 종목이 올라오고 516개 종목이 떨어졌는데 뭐 요것도 마찬가지 뭐 장중에는 상승 종목이 한 800개 좀 넘는 모습이었고 하락 종목이 뭐 한 400개 초반 수준 그쯤이었으니까 글쎄, 뭐, 오늘은 이 투자자별로 조금 느끼는 체감 지수가 약간 좀 틀린 그런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프로그램 쪽에 보시게 되면 차익 쪽에서는, 한 400억 정도 차익은 순 매수가 들어왔죠. 요거는, 선물하고 연계된 물량. 그러니까 지금 오늘, 뭐, 선물 지수가 좀 현물 지수보다 탄력 있게 움직였죠. 그러니까, 비싼 선물을 매도하고 싼 선물을 매수하는 그 차익 쪽 프로그램이 좀 유입됐고요. 반면에 비차익 쪽으로는 690억 정도 순 매도가 나와서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조금 아래로 이렇게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뭐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 대부분의 아시아 증시들이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뭐 일본 쪽은 크게 상관관계가 없으니까 잠깐 그냥 뭐 0.3% 정도 올랐다는 거,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고요. 자, 중국 시장이 오전보다는 상당히 좀 탄력적인 그런 모습이었어요. 뭐, 자, 조금 좀 올라 시작했다가 장중에 이 중국 시장 시작하고 난 다음에 조금 좀 아래로 뺐다가 다시 오후장에 올리는 모습이 아무래도 이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홍콩 쪽이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도 약 0.84% 정도 상승했는데 이 홍콩 시위 관련해서 되게 막 시끄러운 거 뭐 그거를 감안해 보면 상당히 좀 견조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은 오늘도 상당히 좀 안정된 모습이었습니다. 1170원 70전. 자, 0.2% 정도 떨어지면서 원화가 강세로 가는 모습이었죠. 지난주 초반에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뭐 외국인들 매수가 그렇게 조금 들어오지 않아서 조금 좀 서운한 그런 생각이었었는데 지금 뭐 지난주 후반에 원달러 환율이 계속 좀 강세로 가니까 이 외국인들 매수도 지난주 후반은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저 10분 차트를 보시면서 다음 저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인데요. 빵 떠서 시작했죠. 이때 좀 좋았어요. 자, 10분 봉인데 아침에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 그쪽 호조에 따라서 아침에 좀 갭으로 올라서 시작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저 2104.39포인트가 고점인데, 자, 전에 2101포인트였었죠. 자, 그걸 돌파하는가 싶더니 뭐 조금 뒷심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이내 뭐 30분 만에 좀 밀리기 시작하더니 좀 뭐 거의 보합 근처까지 거의 다 뺐었죠. 그랬다가 조금 반등 나온 상태에서 옆으로 하루 종일 이렇게 횡보하면서 아까 보셨던 그 옵션 프리미엄들, 자, 그런 거를 빼는 시장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냥 오늘은 하루 종일 그냥 옆으로 횡보하면서 그냥 눈치만 보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뭐 요거를 일봉을 보면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 자, 코스피 일봉인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지금 현재 주가가 딱 여기가 계속 저항선으로 작용하던, 여기서도 저항선으로, 그 앞에도 마찬가지 지금 캔들에 나오진 않는데 저 앞에서도 저항선으로 작용했고 여기서도 저항선으로 작용했고, 자, 오늘도 마찬가지 242평선은 좀 뚫고 시작한 상태에서 그쪽에서 저항선 돌파를 시도를 했는데 뭐 아쉽게도 오후장에는 조금 밀려서 일단 뭐 저항선 돌파 시도가 나왔다. 일단 여기서는 앞부분에서는 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코스닥 시장 한번 위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흐름부터 좀 살펴볼게요. 코스피 시장하고 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캔들이 거의 비슷한 모양이죠. 자, 좀 올라서 시작했다가 좀 캔들 2개째 반등 나오고 난 다음에 3개째부터 코스피 시장도 좀 막기 시작했죠.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좀 눌렀다가 살짝 올렸다가 뭐 코스피 시장은 여기서 이쯤에서 그냥 이렇게 옆으로 기는 모습으로 끝났는데,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보다는 약간은 좀 약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뭐 반등 나와서 조금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으로 마감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시장의 일봉을 한번 보면서 현재 위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하고는 약간 틀리죠. 왜냐하면 지금 그렇다고 코스닥 시장이 좀 약한 건 아니죠. 여기서 차이가 났던 겁니다. 여기서 이 하락하는 과정, 이 과정에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 코스닥 시장보다는 견조했던 모습이고,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보다 상당히 굉장히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반등폭은 코스닥 시장이 반등폭이 커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242평선이 아니라 122평선에서 며칠째 계속 좀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122평선에서의 저항,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저항선을 돌파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게 약간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급 한번 전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수급 살펴보면요. 외국인들이 한 552억 정도를 순 매도를 했죠. 자, 뭐 지난주 월요일 날까지는 좀 매도가 많았었는데 화요일부터 시작해갖고 뭐 좀 순매수가 좀 이어졌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계속 좀 떨어지니까 뭐 이들의 매수 심리를 좀 자극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어쨌든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5일 만에 좀 매도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약간 좀 틀리죠. 자,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상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지난주 후반, 지난주 정도부터 시작해갖고 이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행보입니다. 오늘은 외국인하고 기관들 전부 다 조금 매수가 들어왔지만요. 최근에 보시게 되면 기관 쪽에서는 이게 며칠입니까? 둘, 넷, 여섯, 한 7일 정도 연속으로 매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 이쪽에 지난주 후반 들어서도 마찬가지 상당히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제가 출연한 날이 이날이었죠, 아마. 예, 지난주 월요일이 이날이네요. 자, 근데 보시게 되면요. 그쵸. 예, 보시게 되면 이후로 코스닥 시장에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죠. 이거는 특별한 의미를 둘 수는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외국인들하고 금융투자 쪽하고
굉장히 공매도를 굉장히 많이 쳤었어요. 제약바이오 주식들에 대해서. 이게 제약바이오 주식들 뭐 그런 쪽들 쇼커버링 나오는 과정에서 좀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쇼커버링이라고 봐야 되고 이때부터 또 좀 매수가 들어간 거 정상적인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코스닥 시장, 뭐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쪽에서도 마찬가지 이 외국인들이나 금융투자 기관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저항성 근처이기 때문에 약간의 조심스러운 시각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뭐 선물 시장 한번 살펴볼까요? 선물 시장에서는 자, 보시면 이때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었죠. 자, 좀 올라오니까 외국인들 또 정리하기가 바쁩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뭐 좀 어떤 이 선물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시장 자체가 방향을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의미를 두기는 힘들고 이 오늘 매도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때 매수했던 거 뭐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나오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 관점이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혹 좀 과도하게 매수를 하더라도 뭐 시장을 매수를 하거나 과도하게 매도를 하더라도 이 시장을 어느 한쪽 방향으로 끌고 가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현재까지는. 자, 다음 옵션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옵션 시장 오늘 수급이 조금 좀 서운했죠. 자, 보시게 되면 자, 이 콜옵션 쪽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최근 들어서 콜 매도를 굉장히 좀 많이 치고 있어요. 자, 오늘도 20억 정도 콜 매도를 했는데 자, 지난 금요일 날은 54억 정도나 매도를 했습니다. 자, 콜옵션에 대해서 이렇게 대규모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래, 시장은 지금 저항선 근처까지 거의 반등이 나온 상태야. 그래서 여기서 단숨에 뚫고 가진 못할 거야 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콜옵션 수급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금융투자 역시 마찬가지였죠. 이게 시간이 조금 그래요. 보시게 되면 이게 금융투자 쪽이 지금은 제로로 돼 있는데요. 장 끝날 때까지도 한 금융투자 쪽도 한 8억 정도 매도했어요. 근데 제가 그 수급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죠. 8억 정도 매도했는데 이게 장 끝나고 뭐 4시 한 10 몇 분 정도 그때 여기 있던 8억 매도 수급이 12억 매도했었는데 일로 가버린 거예요. 요거는 외국계 창구들이 제가 어떤 식으로 수급이 잡힌다라는 거 옵션 쪽에서 그 부분은 가끔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금융투자 쪽이 조금 매도했었는데 그게 절로 가고 그랬으니까 뭐 처음에 수급하고 별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겠고요. 금융투자 쪽이나 외국인들 콜옵션 쪽에서는 시장 단기간에 좀 더 올라오기는 힘들다라는 그런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콜옵션 쪽은 그렇다 치고 풋옵션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들 풋옵션 한 10억 매도를 하죠. 뭐 결국은 외국인들은 콜 매도, 풋 매도, 양 매도 포지션. 자, 금융투자 쪽은 콜에서는 그냥 관망하고 있는 모습이고 풋 쪽에서 한 18억 정도 오늘도 순 매수를 했습니다. 요걸 누적 포지션으로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적 포지션은 만기가 지나고 난 다음 수급들인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콜옵션이죠. 콜옵션인데 자, 여기서 상당히 이때까지만 해도 조금 누적도 순매수 뭐 이렇게 됐었는데 지난주 목요일부터 급격하게 콜 매도 포지션을 늘리는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콜옵션에서는 누적도 마찬가지 74억 정도 누적 순 매도 포지션이고요. 자, 금융투자 쪽은 별 특별한 변화는 없어요. 콜옵션 쪽에서는 뭐 40억 오늘도 별 변화 없었고 뭐 48억 36억 뭐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뭐 콜옵션 쪽에서는 이 금융투자나 외국인들 수급 이쪽에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둘 수는 없는 그 정도 수급밖에 안 되는 거고요. 자, 중요한 게 풋옵션 쪽에서 조금 수급에 답이 조금 나오죠. 보시게 되면 풋 쪽은 외국인들이 한 182억 정도 누적 순 매도네요. 자, 그리고 금융투자 쪽이 153억 정도 순 매수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금융투자 전부 다 아랫방향 풋옵션 옵션 매수 같은 경우는 풋옵션 매수 같은 경우는 옆으로 기어도 손해나는 포지션입니다. 좀 시장이 조정을 받아야 좀 이익이 나는 포지션인데 외국인들 182억 금융투자 153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 자, 그럼 반대에 개인 투자자를 한번 볼까요? 개인들은
여기서 푸 쪽에서 126억 정도 순 매수하고 있죠. 자, 근데 예, 콜 쪽을 보시게 되면 자, 114억 순 매수죠. 그렇다면 이 개인 투자자들은 저 콜 매수, 풋 매도. 자, 이건 합성 선물 매수 포지션입니다. 위쪽으로 올라와야지 수익이 나는 그런 포지션을 잡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겠죠. 자, 뭐 이런 수급들이 우리나라 시장 조금 저항선에서 걸리는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특징 섹터. 예, 특징 섹터 하나 보겠는데요. 자, 비트코인 관련, 가상화폐 관련 섹터인데, 자, SCI 평가 정보. 요게 가장 대장 역할을 하는 종목인데요. 제가, 요거를 왜 들고 나왔냐면요. 이거 좋아요, 사세요, 이런 게 아니죠. 이런 게 아니라, 좀 예를 들어 드리려고 갖고 나왔어요. 자, 비트코인 가격이 전주말에 뭐 한 40% 정도가 급등을 했죠. 이유가 뭡니까? 시진핑이 그랬었죠.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이 가상화폐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갑자기 시진핑이 블록체인이 가져다 주는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겠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한 40% 정도 올랐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벌써 다 반영이 돼서 나오죠. 자, SCI 평가 정보, 요게 뭐 비트코인 관련되는 쪽들, 이런 쪽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하는데요. 자, 요거 그냥 단타를 치고 나왔으면 먹긴 먹었겠네요. 자, 여기서 시작해서 거의 상한가 가까이 급등했다가 뭐 막 흔드는 모습이었으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를 해갖고 자, 이렇게 잘 빠져나올 자신이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뭐 SCI 평가 정보에서는 수익이 낮다 치고요. 다른 종목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는 종목 비덴트라는 종목 있죠. 보시게 되면 쫙 떠서 시작했어요. 떠서 시작해서 어떻습니까? 잠깐 위로 줬다가 하다 보면 밀려버린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시장이 평상시에도 못 쫓아가는 매매는 안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쪽으로 이렇게 뚫고 가는 시장이 아니라 좀 박스권에 갇혀 있고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쪽들 급등했던 종목들 이런 것들을 쫓아가게 되면 10중 8구 고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쪽들은 쫓아다니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특징 종목을 하나 이렇게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자, 뭐 특징 종목 중에는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 칩셋 미디어 요거를 하나 조금 갖고 나왔는데 저 시청자님들 다 이쪽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여기서 이 명인들의 복귀 월요일 시간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날 좀 상당히 특징주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도 있지만요. 그거보다 더 자주 앞으로 매매할 수 있는 종목군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데 그쵸? IT 소재 업종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갈 때 그때 덕산네오룩스 같은 경우도 뭐 2만 원대 초반 이때 있었죠. 자,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제약바이오 얼마 전에 급등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뭔 얘기냐? 저 위에 올라가 있는 거 그런 거 잡으면 잘못하면 굉장히 마음고생을 하시니까 뭐 알테오젠 같은 거 이런 거 앞으로 나올 재료가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매매를 하시면 편안하게 매매가 가능하실 거예요. 급등하는 거 뭐 이런 거 추격하지 마시고요. 자, 이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관련주인데요. 자, 한번 우리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 정부에서 추진하던 일들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정부에서 뭐 처음에 이렇게 취임하고 난 다음에 이쪽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막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러다가 저런 것들이 북한하고 좀 급격히 좋아지면서 이런 것들은 관심이 확 줄어들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가끔 가다가 이런 쪽으로 한 번씩 움직이고 최근 들어서도 정부가 이런 쪽을 밀어붙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뭐냐 하면 미, 중, 자, 무역 분쟁 관련해 갖고 눈치 보여 죽겠는데요, 뭐. 그래서 이쪽 눈치 보느라고 또 아무런 그런 것도 못했었고 또 북한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지는 대로 뭐 그쪽 관련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신경을 못 썼고 또 뭐 올해 저때 7월 달 정도부터는 그 일본하고 상당히 좀 안 좋았죠. 자, 일본하고의 문제. 자, 뭐 이런 것들이 뭐 그다음에 뭐 국내 경기는 경기대로 안 좋다 그래서 뭐 성장률 뚝뚝 떨어지지. 자, 그래서 정부 쪽에서 이런 쪽에 신경을 쓸 만한 그런 여유 자체가 없었어요. 여유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그냥 있었죠. 그런데 오늘
대통령께서 저 코엑스에서 있었던 첨단 산업 개발자 컨퍼런스에 가셔갖고 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AI 관련해 갖고 얘기도 하시고 첨단 산업 이런 쪽들 뭐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 거 아닐까요, 혹시? 지금 뭐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뭐 일본하고 관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낙연 총리께서 다녀오시면서 뭐 조금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볼 수 있을 거고, 미중 무역 협상 관련되는 부분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북한하고 관련되는 문제들 이거 우리 정부에서 마음대로 뭐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벌써부터 뭐 북한의 뭐 굴욕 외교네 뭐네 뭐 그런 얘기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김정은이는 저기 백마 타고 백두산 갔다 와서 이상한 행동들, 이상한 말들 하고 있죠. 뭐 금강산에 있는 자산 뭐 다 갖고 가라는 둥. 자,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 정부 주도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는 거죠. 첨단 산업. 자, 뭐 그러니까 뭐 AI라든가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첨단 산업 쪽에서는 우리가 정부의 주도하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 뭐 조국 장관 문제도 굉장히 시끄러웠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시끄러운데 뭐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좀 조용해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덮어두고 내년 총선이 있으니까 어쨌거나 인기를 조금 얻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경기 부양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로 시선을 좀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이미 올라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오를 쪽이 어떤 쪽이 가능성이 높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미리 체크해서 거기 선취매를 해야 가장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주식 투자죠. 자, 그리고 요거는 뭐 자율주행 관련주니까 뭐 다른 쪽도 첨단 산업 관련해 갖고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은 시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뭐 아까도 좀 말씀드렸듯이 저항선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여의치는 못한 모습이에요. 왜 이런 모습이 나올까요? 저는 이번 주 정도에는 어떤 결판이 뭐 방향이 조금 잡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뭐냐 하면 자, 뭐 이번 주에 저 연준 통화정책회의가 있죠. 여기서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하는 건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트럼프도 그러고 있잖아요. 연준 뭐 미중 무역 협상 잘 된다고 금리 안 내리면 직무유기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까 자, 이 연준이 뭐 저 시장 전망들도 나오는 것들 보면 이번에는 인하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주식시장은 금리 인하를 그 가정을 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골드만삭스 쪽이나 뭐 이런 쪽에서 보고서들 나오는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연준이 더 이상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주 그러니까 29, 30 내일하고 모레죠. 연준의 통화정책회의가 내일하고 모레 연준의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뭐 금리 인하는 뭐 그냥 반영을 하는 거고 제롬 파월 의장의 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조금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약한 뉘앙스를 줬을 경우에는 시장은 단기간에 좀 변동성이 주 후반에는 시장은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보시면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죠. 이평선의 방향을 봐라.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때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죠. 60선이 돌아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그럼 시장이 단기적으로 조금 충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일단 이쪽에서는 밑에서도 받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2060선 정도에서는 지지를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뭐 좀 더 상황이 안 좋아서 이 2060선을 깬다고 하더라도 자, 여기 22평선이 위치하고 있는 2020포인트에서는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뭐 연준에서 안 좋은 얘기하면 또 트럼프는 뭐 미중 무역 협상 잘 돼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시장을 부양할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변동성은 확대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좀 저항선 근처에 와 있으니까 조금 현금을 조금 마련해 두시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완전히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 사도 안 넣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쪽으로 이렇게 좀 빠져도 그렇게 크게 많이 빠진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그때 좀 배팅을 하시면 좀 더 좋은 투자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시장 뭐 결론은 그렇게 크게 많이 안 좋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고요. 다만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저녁에 야인 시대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